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이더라고 하더라. 어떤 여학생이 평소에 자기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 무리에게 찾아가서 자기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따졌다. 그랬다가 그 남학생 무리가 그 여학생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겠다던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홈스쿨링 받으면 된다던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 궁금하신 거죠? 저랑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평소 언남님이 종종 육아 관련 팁을 주시는 걸 받기에 여쭤봅니다. 만약 미래에 딸이 저런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그러니까 내 딸이 만약에 괴롭힘 당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괴롭힌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말해주는 입장인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 딸이 당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내 딸이 친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입장? 맞아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입장? 그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면은 그거는 딸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실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후자라서 자기 친구를 감쌌다가 남학생들에게 찍혀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내 딸이 자기 친구를 감싸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일단은 얘기는 해줄 것 같아. 딸아, 일단은 아빠한테 나눠줘서 굉장히 고맙고 그 얘기는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어쨌든 일단은 먼저 행동은 취하지 마. 지금 너가 행동을 취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좀 더 복잡해질 확률이 있어.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따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너가 그거를 감당하기엔 아직 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아빠한테 한 2, 3일만 시간을 줄 수 있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그렇게 시간을 버는 거지. 내 딸에게. 절대 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딸에게 존경받는 아빠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딸이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지. 일단 나는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딸이 일단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내 딸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은 아빠로서의 어떤 존재 방식에도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친구를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존재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인데 오리자두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출석이 늦으셨다. 언남 형님, 원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자두어님, 흑당이님 항상 저희 채널에 후원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오리자두어님 저희 라이브 시작한 지 1시간 좀 넘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킴디비엔님 그런 상황이면은 딸에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서는 중요한데 단순히 내 딸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왕따는 근절돼야 된다라는 차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문제 파악을 하면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 딸이 일단 좋은 마음을 가졌잖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 그거 일단 소중하고. 두 번째, 이거를 내 딸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방식과도 이제 관련이 생겨진 거야. 어떤 존재 방식? 내가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어른이 돼버리면은 아버지의 존재 방식에 또 문제가 생겨.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내 딸이 여기서 사회와 어떤 나아가는 어떤 남성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일단은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 3일 정도 나라면 2, 3일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아. 그 친구를 일단은 내가 그 부모가 되었던 그 친구가 되었던 주변 조사를 하고 일단 내가 알아볼 것 같아. 그 친구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학교 반 안에서는, 클래스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방관하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아는데 방관하는 거면 왜 그런지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알아낼 것 같아. 조사를. 탐정을 써서라도, 나는 따로 탐정을 써서라도 조사를 해서 일단은 정보를 모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아빠가 지금 제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일단 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일에 집중을 해. 그리고 아빠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랑 따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야 하고 일단 딸의 관심으로부터는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내 정보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첫 번째, 그쪽 부모가 정말 잣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그죠? 부모가 잣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둘째, 선생님들이 진짜 잣 같을 수도 있어.
선생님들이 진짜 작가투수. 이거는 실은 애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치가 안 취해지는 거는 어른 탓이에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건 어른들이 프레임을 안 잡아놔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면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이미 했겠지. 그런데 그게 몰라서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거면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는데도 안 하는데 부모도 안 됐고 이러한 식의 어떤 완전히 잣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제 3자를 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관련된 기관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관심이 가져지게끔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단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그 남자애들이 내 딸에게 위협을 가한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남학생들이 수면제를 먹여서 성추행을 하겠다라는 둥, 그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내뱉었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기사가 종종 보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는 내가 최근에 라이브 1, 2편 올려놓고서 3편으로 나의 답이라고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실은 내가 답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부분과 해서 이제 특별기획 라이브 3편에 제가 제 이제 막내랑 얘기를 이제 막내는 딸이죠. 얘기를 하면서 막내가 이제 제가 막내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해줬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막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막내랑 얘기를 하는.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라는 사람 존재 방식 자체를 그거는 거기 가보시면은 돼요. 내 막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견을 막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라는 사람 존재 방식 자체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쟤네들이 아무리 험한애고 뭐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나를 마주했을 때 일단은 함부로 쉽게 행동은 못 취해요. 그거는 못해요. 딱 봐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떠한 방식의 조치가 취해질지 모른다라는 분위기를 엄청 뿜기면서 가기 때문에 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애들 문제로 해서 가면은 대부분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제 딸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빠가 좀 마피아 같이 느껴진다. 남자애들에게. 남자애들이 보통 저희 애들에게 뭐 잘못을 했다. 뭐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근데 아들들은 맞고 다니질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딸들에게 좀 짓궂게 굴었다. 관심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학교를 가면 무조건 사과가 옵니다. 일단. 왜냐면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아요. 애들도. 미국 애들은 더 위험하죠. 미국 애들은 총도 쓰고 약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도 건드리면 되는 사람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아빠들에게라는 경우가 아니라 그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나는 압니다. 내가 그 남자들을 마주했을 때 그 남자애들이 나에게 함부로 뭘 할 수 없다라는 걸 존재 방식 자체로 일단은 들어가고 만약에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남자들이 저를 보면은 네 딸을 수면제를 먹여서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를 일단 못 할 거야. 근데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 이미 그거를 녹음을 하고 있을 거야. 내 주머니에서. 여러분. 이미 녹음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미 녹음을 해서 이거 내 케이스인 거예요. 내 케이스인 거야. 친구인 검사한테 얘기를 하겠지. 내 친구 중에서 담당된 어떤 관련 검사랑 아는 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이런 일이 있다. 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공권력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아는 걸 또 통해서 뭐 딸의 이제 신변은 좀 내가 조심하게 시켜야 되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뭐 이제 하교하고 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보호를 하겠지. 그럼 그걸 보면은 내 딸을 건드리면 안 되는 애구나 라고 또 알 거고 그렇게 해서 내 딸을 일단 보호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뭐 친구도 같이 하교할 때 내가 고용한 사람이랑 같이 오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거고 그럼 조사가 들어가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은 그 아버지가 정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말로 하는 정도면은 얘네들은 설득으로 되는 애들은 아니고 일단 힘에 굴복하는 스타일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들과 잘못 얽혀서 나가면 내 인생이 진짜로 좆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벌써 내가 그 문제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선생님들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고, 근데 애들도 느끼는 거야. 아, 지금 얘네들을 건드리니까 선생님들도 벌써 긴장을 하네?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고, 끝나고 하교하는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애들을 보호하고 가고, 그거 뭐 애들도 느낀다고, 그걸. 그리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뭐 전화가 와가지고 검사가 어쨌더니 하면서 얘기가 들어가면 애들도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막 조져주면은 불안해집니다. 정말 막 나가는 애들도 불안해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불안을 계속 드레드 게임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만큼 처벌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스타일의 애들은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런데 그 힘으로 찍어 누를 때 내가 애들이랑 무슨 맞짱을 깔 순 없잖아. 주먹으로 맞짱을 깔 순 없잖아. 특히 한국에서는 걔네들 아마 촉법소년일 확률도 높은데, 그죠? 걔네들 자리에서 가장 잣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다시 한번 저 같으면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막 갈 거예요. 공권력도 내가 최대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씩 착수시키고, 내가 그러니까 그걸 이미 녹음을 했을 거란 말이지. 대화를 하면서 네 딸을 설명 이렇게 하면 이미 다 녹음이 됐어. 삑 친구한테 그거 보낸 다음에 이렇단다 얘기를 해서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를 못 할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저는 일단은 저의 어떤 그런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싸움이 딱 벌어져도 어디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싸움이라고 해봤자 성실하게 운동을 했던 애들도 아닐 거고.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제일 잘 썼던 방법이 싸웠을 때 엄지 있잖아요, 여러분. 엄지를 이렇게 하세요. 엄지를 해가지고 갈비뼈 쪽에다가 훅 집어넣으면 갈비뼈에 금이 갑니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엄지를 딱 잡아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잡아. 그래서 강하게 팔꿈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강하게 이 갈비뼈 쪽을 확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세게 찌르면 갈비뼈에 금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싸움. 그 갈비뼈가 일단 금이 가면은 주먹질을 잘 못해요. 좀만 건드려도 많이 아프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첫 방이 되게 중요하죠. 발을 밟고 밀어가지고 발목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턱을 훅으로 때려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신을 잃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턱이 돌아가면은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쓰질 못해요.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질 확률이 높아. 턱을 맞으면 턱을 때린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상대방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알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훅 하면 돼요. 자기 방어로, 정당 방위로. 그 상황에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각오를 하고 가면 상대도 함부로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지금 자기들이 좆될 수 있는 거지. 검사가 움직였는데 선생님들도 좆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분위기가 바뀌고 애들 분위기가 바뀌고, 벌써 지금 저쪽 아빠가 왔다라고 하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아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굉장히 순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란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누가 주동자니, 누가 더 잘못된 길을,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해시키면 돼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잘해야 돼. 걔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걔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선생님은 왜 그걸 가만뒀는지, 몰라서 가만뒀는지, 알면서도 가만뒀는지, 혹시 그쪽 자제의 부모, 저쪽 가해자 부모들 중에서 나랑 대적할 만한 사람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거야. 다 알아보고 그렇게 가야지. 별수 없지. 전쟁이지, 이 새끼들. 내 딸한테 저런 얘기하면 이 개새끼들 전쟁이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 사지를 다 시원찮은 놈들. 여러분, 말은 내가 이렇게 점잖게 했죠, 이 새끼들. 나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한 달 정도 휴가를 잡아가지고 그 새끼들 조지는 데에만 시간을 다 쓸 거야. 내가 진심으로 모든 시간을 다 써가지고 휴가 낸 다음에 가용 시간 다 사용해가지고 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니들 조지는 데만 내가 한 달을 써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가족 건드리면은 no mercy야.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와중에서 흥분하면 안 되고, 이 딸한테도 내 존재 방식이 중요하니까, 이 딸하고 할 때는 아빠가 잠깐 휴가를 냈어. 아빠가 봐도 이거는 좀 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딸은 그냥 학교 잘 갔다 오면 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행동은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지. 계획 세워가지고 저 새끼들 조지는 데에만 한 달을 사용을 하는 거지. 준비를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조사하고 내 인맥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조질 수 있나도 생각해보고 학교도 조져보고 다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한 달 정도 세팅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 이제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트랩이. 해피니스님, 드라마 보면은
상대 양아치 아들 부모가 정치인이거나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드라마라서 그래요. 왜냐면은 상대방 부모가 정치인이면은 더 그게 약점이야,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알려져 봐. 어떻게 되겠어? 그 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지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나가린데? 한국도 그럴걸? 그쵸? 그게 약점이야.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정보를 다 모으는 거야. 네 아들이 이런 얘기 했고, 내가 혹시 그 부모가 나한테 뭐 그런 식으로 막 내가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녹음해놓고 딱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 김 의원이라고 쳐봐. 그래서 저기 김 의원님은 내년에 재선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요즘 세상에서 뭐 힘 있다고 여러분 명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알려질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명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대신에 명분이 잡히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난 지금 명분이 있잖아. 누가 들어도 내 딸이 뭐 수면제 이런 얘기 들었고 내 딸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교에서 아무 짓도 안 했고 해봐. 나는 명분이 있다니까? 나는 저 씨새끼들을 사지를 찢어놓을 명분이 있다고. 진짜 사지를 찢는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발기발기 찢어버린다는 거지. 나는 명분이 있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 명분 싸움이야. 난 지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정치인이면 더 좋아. 내년에 재선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상대방 대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익숙했던 느낌의 어프로치로 다가오면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같이 싸웠을 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나한테 있잖아. 다시 한번. 같이 싸웠어. 나도 가만히 당하진 않지. 상대방이 뭐 국회의원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럼 싸웠다고 쳐봐. 그럼 둘 다 피를 흘릴 거라고. 그럼 누가 이겨? 명분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명분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사과하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읍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 조건을 걸면 돼. 저도 지금 의원님하고 그렇게 돼서 저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이 건드려졌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지. 아드님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해주시는 거를 저한테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건을 걸면 돼요. 조건을 걸면서도 녹음을 해야 되겠지? 그거는 저쪽도 녹음을 하고 있을 테니까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할 때 녹음을 해야 되겠지? 다 녹음을 해야 돼. 미국은 이제 주마다 녹음법이 다른데 뭐 대부분의 주에서는 one party consent law라 그래가지고 내가 화자면은 거기 대화 참여자면은 녹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녹음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한 달 정도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행동을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알아. 이게 지저분해질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해, 나는. 애초부터 이거는 좀 긴 싸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자원 분배를 하지. 내가 한 달 정도 이거 일을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조사는 사람 시켜가지고 빨리 하고. 왜냐면은 내가 쉬는 도중에도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돈을 이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게 매일매일이 아마 되게 스트레스 상황일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식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조사한 거를 비교해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남자니까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 자식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조카 보호했듯이 그렇듯이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준비하고 해가는 과정을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점심시간에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산들바람 불 때는 좀 공기도 조금 즐기고 좋은 음악 들어가면서 자료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잣될 것 같을 때에는 거기에서 쾌감도 느끼고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남자의 방식으로 존재를 하면서 준비를 잘 하면은 저쪽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가는 사람 자체가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또 즐겨가면서 또 어제 밤새 자료 비교한 다음에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잣같이 나오는 거 알아냈다고 쳐. 그럼 이제 아침에 나한테 상을 주는 거잖아. 좋아하는 브런치집 가가지고
또 신선한 샌드위치 입에 이렇게 물면서 또 어제 봤던 자료 검토하고 저 새끼를 어떻게 잣되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달 정도 준비 빡시게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저 새끼를 골로 보낼 파일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적이 되면은 왜 힘드냐면은 나는 절대로 헤이스티하게 뭐라 그래야지 신중하지 못하게 헤이스티 뭐냐 가장 적합한 말 헤이스티를 또 생각하고 싶다. 아까 퍼먼테이션처럼 신중하지 못하다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 헤이스티하다 조급하게 그렇지 조급하게도 좋고 기다려봐요. 내가 가장 적절한 말을 여러분들께 드릴게. 성급하게 그렇지 경솔하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성급하게 정도가 좋겠다. 오케이. 성급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나의 또 그 하루하루를 다 가치롭게 쌓아가면서 이것도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면서 나의 존재 방식으로 내가 딸에게 또 강렬한 아버지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거야. 생각해봐. 저 사람이 나를 조지는 거를 24시간을 생각을 하면 자는 시간 빼고 18시간을 나를 조지는 데만 침착하게 하나 준비해가면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그게 나의 무서움이지. 하나씩 준비를 해가는 거야. 하나씩. 저 새끼를 어떻게 조질까만. 한 달 동안. 매 초, 매 순간. 하나씩.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해준 수위를 보니까 저 새끼들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걔네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네. 자,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실은 리스크 테이킹이지. 연결해서 말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야. 문제의 본질 파악.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 그래야 남들이 볼 때는 리스크 테이킹 같은 나의 행동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파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는 문제 파악을 어떻게 봤어? 그냥 제가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 딸이 돕겠다가 아니고 내 딸이 나에게 얘기를 했고 내 귀에 들어온 이상 뭐예요? 나의 존재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심이 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애를 돕겠다가 아니잖아. 나를 상관없는 애를 어설프게 돕다가 나도 잣될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내 문제가 된 거야. 왜? 내 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존재 방식에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진심이 생기지. 당연히 진심이 생겨. 내가 내 딸에게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또 남자로서의 나의 이거. 그리고 내 영역 안에 있는 내 소중한 딸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의 영역 안에서. 나의 삶의 존재 방식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내 문제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단순히 남의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왠 줄 알아요? 내 애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내가 남 일이니까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순간 내 존재 방식이 흔들리는 거야. 내 자식에게. 내 가정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 내 문제인데 내가 내 문제인 거를 못 본 거지. 그럼 내 딸은 나에 대해서 존중이나 존경심을 잃겠지? 그러니까 내가 걔를 꼭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더라도 나의 존재 방식 안에서 내 딸과 나에게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그거를 관둬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아유 저거 남 문제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가 돼버리면은 그냥 단순히 나의 한 남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고. 내 문제인데 이걸 내 문제라고 못 본 거지.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문제 파악을 못했으니 어떻게 된다? 남자로서 잣박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내 딸인데 내 딸의 뭐 친구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파악이 잣박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저거 남애 문제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야야야 저거는 저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게 맞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여주면은 내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 문제를 내가 어드레스 안 하더라도 누구야? 네 마음은 이해해. 그리고 만약에 저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라면은 나는 저 새끼들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어떻게든 너를 보호해낼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 친구는 저 친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엄마 아빠가 따로 있고 선생님이 따로 있어. 그건 너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한테는 너무 크지. 그러나 아빠가 일단은 네 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일단은 아빠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가 생각을 일단은 해볼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아빠가 나중에 진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든 취할 수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빠 선에서 내 역할로서 친구의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까지는 내가 최대한 알아볼 테니까 일주일 정도는 누구가 좀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나 믿고 있잖아, 그치? 내가 일단 알아보고 상황을 너랑 나눌 테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정말로 알아보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상황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서 딸하고 제대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나의 존재 방식에 큰 해가 안 생기는 거지. 이미 내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지 큰 영역에서 내 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남의 문제라고 보면은 이건 문제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남자로서의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꼭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돕든 돕지 않든 나의 존재 방식 안에서 일관성이 생기게끔 컨그루언스가 생기게 이 문제를 어드레스를 해야지. 안 돕더라도 이거를 그냥 남의 문제니까 내 딸의 친구의 문제인데 그냥 예 그런 거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공부나 해 라고 딱 끊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고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못 본 거라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럼 나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아니 남의 문제를 왜 굳이 나서가지고 알아보고 다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본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야. 왠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내 존재 방식의 컨그루언스를 보여주지 못하면, 보여준다라기보다 내 딸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앞으로 내 딸은 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존경심이나 존중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가족에서 내가 선장으로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루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놓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나와 내 딸과의 관계에 어떤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내 딸이 그 정도로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라면은. 이거를 못 본 거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하든 조사를 하든 알아보든 뭐든 액션을 취해야 나한테는 가장 안전한 길인 거라고. 내 인생에, 내 존재 방식에서 한 남자로서.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지. 내가 남의 애를 위해서 알파 메일로서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난 리스크를 테이크 안 하고 싶어서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존재 방식에서 내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느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석은 해보는 게 맞아. 그렇게 해줘야 내 딸과 나와의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이 갈 확률이 높아. 그리고 딸도 믿고선 쟤네들한테 섣불리 행동을 취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내가 보는 문제 파악의 본질이야. 그리고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리스크는 테이크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걸 테이크 안 하면은 딸과 나와의 사이에 근본적인 데서 문제가 생겨. 이게 더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덜 위험한 걸 택하는 거지. 그 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 딸의 친구의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일단 알아보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정말로 진실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남자의 방식으로 어드레스를 하지 않으면은 딸과 나와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볼 것 같아. 그래서 우연히 저 개새끼들, 저 촉법, 이렇게 하지 말자. 촉법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저 잔만이들이, 저 새끼들이 알고 봤더니 부모도 별거 없고, 그냥 막 나가는 새끼들이야. 잘 됐지, 그러면. 된 거지, 나한테. 나한테 잘못 걸린 거지, 개새끼들. 잣된 거지, 개새끼들. 정말로 내가 딱 알아봤는데, 뭐 부모도 별거 없고, 뭐 선생님들도 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 연놈들, 이 선생이고 뭐고, 이거 다 알면서, 방치한 새끼를 내가 가만 안 두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옛날에 내 딸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하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픽스한 것처럼 멤버십에 내가 올려놨잖아요. 잣된 거지,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딱 조사를 했는데 걸릴 게 없어. 그러면 이제 한 어른으로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자,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도 내가 일석이조로 한 스톤으로 두 샷을 넘어갔다.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자, 또 갑니다. 저는 제 사람 건드리면은 일단 하던 일을 스탑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요. 딱 저 개끼를 어떻게 엿을 먹일까. 짜릿해. 가족 보호하는 건 할 때마다 새로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멤버십에서 이거는 이제 공개 영상으로 안 할 거고 안 했던 건데 이제 그 제 자식과 인터랙션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의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할지.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정도 수위까지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10대들을 상대를 했어야 됐던 학부모로서 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저는 근데 거의 대부분 탑다운으로 갑니다. 일단 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교장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서. 그리고 말로 내가 엿먹이는 것도 잘해. 은근히 풍겨준 거.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왕. 한 번은 이 딸들 중에 한 명이에요. 또 보통 이제 아들들은 잘 그런 일을 안 겪어요. 여러분 기가 세서. 근데 어쨌든 일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무슨 일이었냐면은 이 클래스 안에서 이제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를 이제 동양인 피가 섞여 있는 애라고 약간 좀 콰이어트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페미니스트였어. 실은 그 반에서.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내 딸한테는 좀 이렇게 조용하기를 바랬던 거지.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약간 백인 애들 여자애들하고 좀 더 많이 하고 흑인 여자애들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딸이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은 콰이어타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번이랑 갔어요.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교장한테 간다고 얘기를 했지. 교장한테 간다고 얘기를 했고 거의 카운슬러라고 있어요. 미국은 카운슬러가 이제 애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선생님인데 카운슬러랑 교장한테 얘기를 했지. 얘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바로 다음날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내가 가겠다 얘기를 하고 그냥 갔어요. 일단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 거기 학교에 이제 오피스 레이디가 있잖아요. 오피스 레이디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제 프린시펄이랑 카운슬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단 내가 왔다. 지금 혹시 프린시펄이 시간이 되면은 나랑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줬죠. 대신에 이제 옷은 내가 중간에 이제 직장 가기 전에 들른 거기 때문에 옷도 다 빼입고 절대 누가 봐도 그냥 딱 봤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교장하고 카운슬러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가지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지.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문을 뗄 때 사람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m not here to put somebody in trouble.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오늘 누군가를 문제 삼기 위해,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문제에 빠뜨리기,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But I heard that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 응? 그리고 저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프린시펄한테. 내가 듣기로는 그 해당 선생님이 이제 여성 선생님이 페미니스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스피킹 업 하는 여성,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여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를 하는 입장일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던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딸이 반에서 적절한 얘기를 하고 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에 대해서 디스미스, 약간 묵살한다 그래요? 묵살하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 선생님이 믿고 있는 어떤 생각과 본인의 학생을 다루는 것 사이에 나는 discrepancy, 차이를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선생으로서 어떠한 일정한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딸에게 그러한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는 지금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린시펄하고 카운슬러가 그때 당시에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자기들도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상을 걸고 넘어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막 꺼냈잖아 지금. 그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머리에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쪽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온 거지. 이 사람하고 잘못되면은 이런 사상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I believe you are the type of a person who can take action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to one of your students. 그러니까 너의 학생 중에 한 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난 네가 액션을 테이크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혹시라도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허들, 장애 요소나 뭐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그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다 걷어내 주겠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쪽 선생님,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쪽 선생님이 뭐 교육 관련된 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네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직접적으로 다시 학교에 와가지고 혹시 제3자가 끼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준다라고 guarantee
약속을 한다.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찾아보겠지? 그치? 나에 대해서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하면은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름 쳐보고 막 찾아볼 거 아니야. 쉽게 찾는다라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찾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럼 이제 오지. 느낌표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액션이 취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딸이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혹시 오늘도 너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필요한 얘기를 할 때 불편함을 겪은 게 있어? 물어보면 걔가 안 그랬다고. 아빠 혹시 학교에 왔었냐고. 그러면 당연히 딸 일인데 학교에 갔지. 내가 적절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은 그거는 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한테 부담 갖지 말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됐냐? 나의 이 아버지로서의, 남자로서의 존재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런 것들이 애들을 통해서 첫째, 둘째 막 이렇게 가면서 계속 쌓이고 둘째는 첫째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셋째는 둘째를 보고 하면은 점점 쌓이는 거야. 그게 이게 나의 존재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막내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막내는 내가 채널에서 나눴잖아요. 같이 나와가지고 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1cm도 의심이 없어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다. 그리고 자기도 그 혜택을 입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의 존재 방식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안 하고 넘어간다라는 건 내 인생에 말이 안 돼요. 이건 내 문제야. 이거는. 웍트비님, 자식이 사회에서 잘못했을 경우 내 자식은 잘못할 일은 없어요. 실은. 왜냐면은 나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할 생각을 못해. 애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일단 자식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내 존재 방식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응? 아빠가, 여러분, 아버지를 자기 자식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가만두지 않는 아버지인 걸 아는데 어떻게 잘못을 해?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잘못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내 존재 방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애들이 잘못 자체를 안 한다고. 근데 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건 줄 알아요? 일단 나부터 생각을 할 거야. 내 존재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 지금.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쳐봐. 남을 괴롭히고 막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현재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존재 방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 자식은 왜 내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학교 가서는 다르게 행동을 했을까? 나의 존재 방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애들도 느껴지는 바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의 이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자식 불러가지고 얘야, 일단 네가 한 게 잘못한 건 맞다. excuse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네가 누구를 그렇게 이유 없이 괴롭혔다라면은. 근데 동시에 그거는 너의 잘못이지만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만약에 너에게 어떤 불안을 줬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줬거나 혹은 너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면은 난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네가 왜 내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학교 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나는 꼭 알아야 되겠고, 지금 나는 너를 혼내는 것과 동시에 내 존재 방식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보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는 시간이다. 너랑 나랑 같이 혼나야 되는 거야. 네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아빠도 아빠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마.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애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겠지. 우리 아버지는 이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그쪽 이제 피해자 부모한테도 가가지고 정확하게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불러서 그 당한 아이를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걔 이름이 만약에 민수라고 쳐봐. 민수한테 민수야, 나는 누구 아빠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사과하려고 왔어. 내가 우리 아들이 너를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내가 들었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일단 안 이상 너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다. 믿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너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정말 너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네 시간에 맞출 테니까 혹시 나랑 함께 식사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줄 수 있겠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정말 내 집에 초대를 해서 내가 요리를 할 거야. 내가 요리를 할 것 같아. 내가 요리를 하고 내 자식과 그 괴롭힘을 당한 친구 앉혀놓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해주고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남자 대 남자로서 얘기를. 혹은 그쪽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도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내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초대를 하면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제 자식이 그쪽 아드님에게 그런 일을 한 거는 제가 정말 깊이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동시에 아버님만 너무 마음이 나쁘시지 않으시면은 이 두 집안이 서로 아주 친하게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왕래하면서 좀 알고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그런 일인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애들끼리 또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남자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쵸? 아버님하고도 한번 나중에 골프도 한번 치고 뭐 볼링이라도 한번 하든지 뭐라도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평생 알고 지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다져놓고 하고 나서 이제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내가 사과를 해도 아마 상대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사과가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지. 그러니까 함부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내 마음이 전달이 될 거고 그렇게 해줘야지 뭐. 내가 이제 상대 아버님한테 사과를 하더라도 비굴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로 사과를 제대로. 이해가 되셨죠? 사랑의 멜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때리는 것보다는 얼차려를 좋아합니다. 같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뭐 푸시업을 같이 하는 거야. 한 300개 씨발 조지는 거지. 같이 달리기 하고 푸시업하고 같이 얼차려를 할 것 같아.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일요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랑 나랑 오늘 조지는 시간 해가지고 나가서 얼차려를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거지.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몸도 힘들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거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서 또 그거를 그냥 혼내는 시간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잘못된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내가 사진 딱 한 다음에 우리 아들 갱생되는 날 하고 딱 붙여놓겠지. 저는 때리는 것보다는 얼차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이 좋아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과해 본 적은 없어요. 실은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왜냐면 내 애들은 그렇게 잘못은 안 해요. 보통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입장이지 뭐 애들 괴롭히고 그러진 않아요. 괴롭히는 입장도 입장이 아니었어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남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가는데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어? 남을 괴롭히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잖아.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남을 괴롭힐 시간이 있어? 애들이면 공부하기 바쁘고 운동. 아니 애들 생각해봐. 남자애들 아들들 키우면 하루에 운동 1-2시간은 할 거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 하나는 할 거 아니야. 팀 스포츠 하나 할 거고. 뭐 시간이 있어? 다른 애를 괴롭힐? 그렇잖아요. 다른 애를 괴롭힐 시간이 있어? 진짜 한가한가 보다. 아니 어떻게 남자애들 10대가 다른 애를 괴롭힐 시간이 있어? 지금 남들 막 경쟁해서 살아남기도 바쁜데?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이것저것 배우고 막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정말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주면은 애들이 알아서 다른 애들 괴롭히질 않아요. 시간이 없다는 게 몸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같은 거 하면은 막 이제 뭐 하키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하면은 막 몸끼리 부딪히잖아. 그렇게 딱 에너지를 딱 쏟아내면 애들이 다른 애들하고 그렇게 안 해. 몸이 노곤노곤하거든. 집에 오면은 막 저 샤워 좀 할게요. 바로 이러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좀 러프하게 남자답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풋볼을 하든지 하키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바스켓볼을 하든지 뭐 하면 될 거 아니야. 지들끼리. 그죠? 오케이.